안녕하세요. 최인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은 이제는 임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맹지는 이제는 농지연금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맹지가 아닌 정말로 정상적인 농지는 우리가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상으로는 맹지가인데 그러나 현황도로가 중간에 있는 그런 농지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농지연금용으로 싸게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에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임장이 중요해지는데 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임장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공유를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지연금에서 대상 농지의 조건들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비슷합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마지막에 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지의 조건들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제한 조건이 추가된 이유는 바로 예를 들면 산에 있는 농지, 지목인 농지에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 놓는 형식적으로 짓는 신용을 해놓고 길도 없는데 이거를 농지연금으로 던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농지연금에 신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 계속 자주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고 있는 농지에서 그런 농지를 농지연금에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봐도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고 경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특수 물건을 받아서 그런 물건을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만 물론 농지가 그런 물건들만 싸다면 사실은 그런 쪽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정가의 반값이나 반값 이하로 나온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없는 농지를 잘 찾아서 농사를 정말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농지를 찾고 경작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농지연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깨달았습니다. 즉 저도 이제 교육이나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서 수업을 듣고 교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교육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들었지만 납찰은 또는 입찰은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입찰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과 거의 1대1로 하나씩 하나씩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도 같이 하고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분들이 저와 함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해보면서 많이 성장을 해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 물건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인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임장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사실 회원님들과 임장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임장에서 봐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농지 임장을 가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이고 싼 물건을 낙찰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농지연금을 바로 2년 후 또는 5년 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한 장의 이 농지 분석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농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임장 리포트라든가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로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해 드리고 있고요. 권리 분석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던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농지증 발급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농지연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농지은행 각 지자체별로 있는 농지은행에 확인을 해서 이 농지연금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의를 하는 것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100% 확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농지는 농지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주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답을 얻고 우리가 시작하느냐 아니냐는 저는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저기 회원님들이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총평을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대비 낮은 이런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10년 상승률이 저조하나 2년 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회원님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농지 임장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차량 또는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체크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임장을 가기 전에 현황 도로라든가 국유지에 뭐 예를 들면 국어라든가 국유지에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현황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실 임장 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게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통해서 그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m 이상이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고 도로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체크합니다. 당연히 국유지여야 되는 거고 사유지면은 토지 사용 승낙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국유지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경작 중인가 어떤 작물인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작 중이라면은 지금 누군가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경작을 그 부분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분묘 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는 물건들은 저는 사실은 과감하게 드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이라면은 배수로와 물대는 곳은 있는지 만약에 경작 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묵답인 상태에서는 이 배수로와 물대는 곳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계는 명확한지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요. 농지연금에 던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농지연금의 가능 면적을 최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연금 신청 전에는 경계가 모호하다면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딱 명확하게 바로잡고 그 최대한의 면적에서 농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농지 주변에 경작 중인 농지가 많은지 이 부분도 체크해 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경작 협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 주변의 주민들의 거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회원님들께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왜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공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이 농지의 가격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농지의 가격도 우상향할 수 있을지는 사실 주변에 주택지라든가 예를 들면 창고라든가 공장이 있다면 그 농지 좀 수요가 될 수도 있는 그 창고 공장에 연결되는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 주변에 공공시설,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면은 저는 임장에서 봐야 될 것들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진 다 찍어서 저하고 같이 디스커션도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대략적으로는 끝났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도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지목 그러니까 지목인 도로가 인접해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농지들은 누가 봐도 괜찮은 농지이기 때문에 싸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맹지이지만 그 중간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농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던 임장의 체크리스트를 공유를 해 드렸고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한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